최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구독을 하지 않고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제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며 이제 새로운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약혼자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때 저는 27, 언니 윤정은 29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언니는 며칠째 속이 쓰리고 열이 계속 났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단순한 위염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큰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정말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약혼자한테 물어볼게. 제 약혼자 한도연은 의대를 나온 사람이라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자랑스럽게 언니를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도연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소개할게. 내 약혼자 한도연이야.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와 도연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서로를 아는 것 같은,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연입니다. 도연이 언니에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 언니 정윤정이에요.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나니까 서로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이 저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이기도 했지만 언니 병원 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도연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미주야, 도연 씨 참 좋은 사람이구나. 언니한테도 잘해주고. 맞습니다. 도연은 언니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언니가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언니가 힘들어하면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런 도연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언니 몸이 안 좋은데 도연이 잘 챙겨주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언니를 챙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그리고 언니도 도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와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몰래 엿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간절한 톤이었습니다. 미주가. 내 동생인 줄 몰랐어. 도연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도연이 언니를 안다는 건가요? 그럼 알았다면 어쩔 건데? 헤어질 거야? 언니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도연과 저가 헤어진다는 건가요? 더 듣고 싶었지만 무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언니와 도연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언니의 취향을 너무 잘 안다는 점,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 언니가 싫어하는 것들, 저도 모르는 것들을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 피곤할 때 어떤 차를 마시는지, 도연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위궤양이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걱정되어 울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 하지만 도연의 반응이 더 심했습니다. 도연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다도 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 누나, 제가 아는 의사 선배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부터 도연은 언니 일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검사 결과, 설명까지 모든 것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도연이 제 가족을 아껴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저보다 언니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있을 때보다 언니와 있을 때 더 진지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언니한테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뭔 소리야? 윤정 누나가 아프시잖아. 그래도 나는 내 약혼자인데.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친 겁니다. 저희는 모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도 준호가 걱정되었지만 언니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언니를 안더군요. 제가 보는 앞에서 언니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의 수술이 시작되었고 수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언니는 모두 혈액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나섰습니다. 저랑 혈액형이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연은 주저하지 않고 헌혈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도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기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했습니다. 언니는 병원에서 잠을 자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도연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미주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니까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회사 일이 바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이 언니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혹시 도연이 언니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언니가 도연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찍 퇴근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준호를 보러 가려고 병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와 도연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윤정야. 도연이 언니를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애절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건 연인끼리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오빠. 순간 언니와 도연이 황급히 손을 놓고 자리를 뜨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 자고 있어서.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약혼자와 내 언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설마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언니의 취향을 아는 것, 언니가 도연을 편하게 대하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언니한테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나는 내 약혼자인데
왜 언니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일찍 집에 갔는데 거실에서 언니와 도연이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두 사람이 황급히 떨어졌지만 저는 이미 다 봤습니다. 언니도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책 보고 있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해. 뭘? 언니랑 오빠 사이에 뭔가 있지?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오빠가 언니를 좋아하는 거 맞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니도 오빠를 좋아하고, 미주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믿었던 언니와 사랑하는 약혼자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주야, 미안해. 언니가 왜 미안해? 오빠가 언니를 좋아하는 건데. 그게 아니야. 언니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미주야, 뭔 일이야? 왜 울어? 오빠, 솔직히 말해봐. 나보다 언니를 더 좋아하지?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봤어. 오빠가 언니랑 키스하는 거. 그 말에 언니와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충격적인 건 언니와 도연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척 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 과거의 연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연이 저와 사귄 이유는 뭘까요? 언니와 헤어진 후 저를 만난 건가요? 아니면 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저를 이용한 건가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의 사랑도 언니의 언니 노릇도 모두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연과 언니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매일 만나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며칠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언니, 오빠,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봐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랑 오빠 과거의 연인이었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3년 전까지. 2년 동안. 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저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 정말 미주가. 윤정 동생인 줄 몰랐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도 서로 사랑해요?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았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주야.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나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없는 곳에서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믿었던 언니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행복을 인정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저를 속였던 두 사람과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앞으로도 사연을 전달하는데 힘이 되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